노후 준비라고 하면 보통 연금, 저축, 투자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진짜 무서운 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노후 치료비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빨리 간병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어쩌죠? 치료비와 간병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은 계획에 없던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비와 요양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입한 보험에 따라 장기요양 진단비나 간병 관련 보험금 청구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지,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부모님의 노후자금은 물론 내 노후자금까지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나이 많아지면 다 받는 거 아닌가? 라고도 하세요. 하지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등급과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큰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과 4등급은 걷기, 씻기, 식사, 화장실 이용 같은 생활 동작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이 등급들은 신체는 괜찮은데 치매 증상이 시작된 분들을 위한 등급이에요. 이 인지지원 등급에 있어서 지원 혜택을 받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은 누가 정하나요? 먼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고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52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요. 식사는 혼자 하시는지, 옷은 스스로 입으시는지, 그리고 날짜나 장소를 기억하시는지 등을 꼼꼼하게 봅니다. 이때 보호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긴장하셔서 평소보다 더 집중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준비도 어려우시고 화장실 구축도 필요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등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보호자분들은 가끔씩 그러세요. 어쩌다 한번 그래요 처럼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 화장실은 가시지만 넘어질까봐 항상 옆에서 봐드려야 합니다. 식사는 하시지만 반찬 준비와 약 복용은 가족이 챙겨야 합니다. 밤에 몇 번씩 깨서 배회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소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어르신들에게 맞는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등급 판정 받는 분들이 많아 그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3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한 달에 153만원 한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현금 지원은 아니고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 비용 중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일반 대상자는 그중 15%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방문요양사를 부르거나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식비, 소모품비, 병원 진료비, 약값, 그리고 월 한도를 넘겨서 이용하는 비용은 따로 부담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등급을 받아도 매달 내 지갑에 나가는 돈이 수십만 원씩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에 식비, 병원비, 소모품비까지 더해져서 월 50만원, 100만원 가까이 부담이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은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비용을 100%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용을 보셨다시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생깁니다. 본인 부담금, 식비, 소모품비, 병원비까지 더하면 이걸 모아둔 돈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장기요양 관련 특약들을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치매가 아주 심한 상태가 되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품에 따라 경증 치매, 중증 치매, 장기요양 등급별 진단비 또는 매달 나오는 생활비 형태로 나오는 특약까지 보장 구조가 다양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지지원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상품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 판정에 따라 생활비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보험이 다 인지지원 등급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같은 장기요양보험이라도 1에서 2등급까지만 보장하는지 1에서 5등급까지 보장하는지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치매나 인지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부담부, 할증,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내 보험 장기요양 등급은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은 물론이고 자녀의 노후자금까지 지키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 활용을 못할 뿐 언제나 여러분들의 보장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보장곰곰이 손우성이었습니다.